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버디의 역할, 버디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사이판 센터마크 호텔에 와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의 그동안의 근황과 저희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로 바로 건너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쪽 스크롤을 넘겨서 5분 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 지금 한국과 사이판 로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로타에 새로 오픈할 저희의 본거지 시피플스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새로운 티셔츠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념품과 굿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예전에 몰디브에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약속했던 독도가오리 티셔츠 알레한드로와 마리나의 새로운 로고가 박혀있죠. 이런 티셔츠들까지 마리나는 좀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만들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고 그리고 저희 비자를 처리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티셔츠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기념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필요한 다른 물품들도 하나씩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핀이에요. 예전 방식처럼 카본 핀에다가 필름을 씌운 게 아니고 카본에다가 바로 그래픽을 입혔기 때문에 훨씬 좀 가볍고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때문에 리더핀에 풋포켓을 끼운 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마리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핀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가벼워졌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물속에서 받는 저희의 추진력과 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게 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 저희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요거 조금씩 생산을 시작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픽 이거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어요. 예전에 마리나가 몰디브에서 200m 밑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디자인인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래서 뭐 가방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또 수많은 기념품들, 요 티셔츠들, 그리고 요 핀까지 저희는 하나씩 이제 시피플즈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사이판에 있는 센터마크 호텔 같은 경우에는 로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저희가 활용을 할 예정이에요. 예전 영상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오너들이 로타에서부터 온 분들이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이 센터마크 호텔 자체를 굉장히 깨끗하고 아늑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디브 오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외딴 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도착한 이후에 다음 비행기를 탈 때까지 종종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웨이 항공을 타고 사이판에 온다고 하면은 새벽 2시 정도에 도착을 해요. 사이판에 새벽 2시에 도착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까지 가장 빠른 비행기가 8시 반에 출발하거든요. 6시간 이상은 시간이 빈다는 뜻이고 그 6시간을 보낼 곳들이 마땅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 센터마크 호텔을 우리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이판 공항에 도착한 즉시 택시가 여러분들을 마중 나가고 택시에 탑승하면 여기 센터마크 호텔에 도착을 해서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 국내선 출발 시간에 맞춰서 다시 택시가 데리러 오고 로타에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호텔 오너랑은 다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타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로타에 오실 때까지 좀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다이빙에 있어서 버디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프리다이빙 자격증의 의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자격증 혹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다이빙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우리가 10m, 20m, 40m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어떤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제로 자격증을 땀으로써 오픈워터, 즉 열려있는 바다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실력을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게 이 자격증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다만 요게 좀 한국에서는 이 자격증이 조금 변질된 감이 없잖아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스스로 조금 위축이 돼서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서주겠지. 나는 아직은 더 배워야 돼. 라고 스스로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나쁜 다이빙 강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코스가 다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께 그런 마인드를 심어준다거나 자격증 코스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다이버로서 활동을 못하도록 강사 의존적인 학생이 되도록 꼬아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대부분이 수영장에서 기본적인 코스를 맞추고 이 코스 커리큘럼 자체가 대회 위주로 상대적으로 거의 모든 게 통제된 상황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걸 염두에 둔 커리큘럼만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오픈워터에 나아가서 버디랑 둘이 다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안전 수칙들과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는 좀 안타까운 점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이빙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바다에 나갔을 때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실력이 어떻든 여러분이 더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투어를 가든 여러분의 강사님과 함께 다이빙을 하든 바다에 나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바다 앞에서 그냥 인간 1, 인간 2, 인간 3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깜빡할 수 있고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이빙 실력과 상관없이 항상 방심하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서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버디로서, 동료 다이버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보는 거예요. 최소한 15초에 한 번씩은 일행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둘이서 다이빙을 한다면은 같이 다이빙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럿이서 다이빙을 한다 그러면 자신의 버디뿐만 아니고 다이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잠수를 하고 있는지, 수면에 있는지, 덕다이빙을 하고 있는지, 상승 중인지, 하강 중인지 15초에 한 번 정도씩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상 증상이 없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군가가 어디 부딪히기 직전이라든지 누군가의 등 뒤에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든지 뱃소리가 들린다면 배의 위치는 어딘지 방향은 어딘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몇 초 안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버디가 잠수해서 내려가는데 여러분은 다음 다이빙을 준비한다고 혹은 거북이를 보고 있다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거나 다음 다이빙에 릴렉스를 한다고 눈을 감고 있다거나 해가지고 버디가 그냥 내려가게 내버려둔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특히 수면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지켜보는 한편 여러분도 언제든 덕다이빙을 해서 그 버디를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실제로 프리다이빙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수면에 가까워졌을 때예요. 보통 내려가고 난 다음에 물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나 대부분의 위험 요소들은 수면에 있거나 수면 근처에 있거나 떠오를 때 발생하는데 덕다이빙에서 내려갈 때 뭐 별 위험 없으니까 괜찮겠지, 숨 충분하니까 괜찮겠지,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봤었는데 덕다이빙 하느라고 수면에서 바닥만 보고 있다거나 눈을 감고 있다가 다이빙 보트 근처에서 다이빙을 하는데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가지고 내가 배 근처에 있는 걸 모르고 덕다이빙을 해서 배 머리를 부딪히거나 배 아래로 들어간다거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버디의 위치를 확인하고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절대로 릴렉스할 때 눈 감고 계시지 마시고 버디가 덕다이빙을 한다면은 안전한 곳으로 제대로 내려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버디가 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당장 내려가서 핀을 잡아 끌거나 버디를 잡아 불러 세워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사실 여러분이 다이나믹 apnea만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다이빙 코스만 맞췄다면 20m, 30m 잠수할 수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디로서. 반대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배가 오고 있진 않는지, 버디가 올라오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있진 않는지, 버디가 올라오고 있는 곳에 다른 배가 있진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이빙을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올라갈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버디가 수면에 떠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물속에 있을 때도 다른 일행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올라오는 버릇을 몸에 들여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 거, 이제 버디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 사람이 20m를 잠수하던 30m를 잠수하던 대부분의 문제는 한 5m 정도 이내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동료가 잠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지켜보고 있는데 혼자 스스로 엄청 푸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바다가 울릴 정도로 컨트랙션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올라오다가 숨을 내쉬거나 거품을 뿜는다든지 몸을 부들부들 떤다든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올라와서 회복 호흡하기 직전에 첫 숨을 내쉬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해요. 덕다이빙하고 들어갈 때 신경을 쓰고 다이빙을 하는 와중에도 15초에 한 번씩은 버디를 신경 써야 되지만, 여러분의 버디가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특히 눈을 떼지 말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수면에 다 올라와서 회복 호흡을 하고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넘어갈 때까지 요 구간만큼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만 잘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을 때 접근을 해서 얼굴만 물 밖으로 유지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사고는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동료 다이버로서 다이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절대 눈을 감고 자신만의 세상에 빠지지 말라. 프리다이빙을 하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고 눈을 감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정말 대회처럼 딱 부위랑 로프 하나 있고 여러분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만을 지켜보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통제된 상황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냥 오픈워터에서 일반적인 바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이빙을 할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다른 사람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몇 초 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반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는 거.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서 버디의 역할로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지금 추운지 안 추운지 어디가 안 좋은지 무서운지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결정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많은 경우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다이빙을 할 때 심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무서운데, 추운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억지로 참는다거나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상태를 감춘다던가, 혹은 내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바다가 험한데도 계속 다이빙을 지속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서로 간의 버디로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강사랑 다이빙을 하던 남자친구랑 다이빙을 하던 투어를 가서 다른 일행들과 다이빙을 하던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추우니까 나가고 싶다.
배가 근처에 있다면 나는 먼저 배에 올라가겠다. 하지만 배가 근처에 없다면 우리 다 같이 철수를 하자거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억누르지 마세요.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고 긴급한 상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도 미리 약속을 해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뱃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불안하겠죠. 그래서 아마 수면 여기저기를 쳐다본다던가 여러분을 쳐다볼 거예요. 수면에 있는 여러분이 확인을 했을 때 아주 멀리서 움직이는 화물선을 한 대 봤어요. 이쪽으로 올 일도 없고 먼 바다에서 여러분과 수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럴 때 버디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버디에게 괜찮아, 올라오지 않아도 돼, 넌 계속 다이빙을 해도 돼, 혹은 당장 올라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니까 내 근처로 올라와,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수신호로 정할 수 있는 약속을 해두면 좋아요.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수신호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겠죠? 배, 올라와, 혹은 괜찮아, 안전해, 배, 괜찮아, 안전해. 디테일하게 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직관적인 수신호를 미리 약속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자기가 타고 온 배와 신호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이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신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친구와 남자친구와 둘이서 다이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은 강사님과 함께 다이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투어를 갔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이빙을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당장 배에 싣고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거나 응급차가 오거나 병원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버디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이빙 자격증을 딴 한 사람의 다이버로서 버디를 계속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고 버디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버디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무라는 게 여러분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동료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최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버디로서 여러분은 최소한 영어로 다이빙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보통 다이빙 강습이랑 경험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로컬 다이빙 샵을 통해서 다이빙도 해라. 혹은 외국인에게 한번 배워봐라. 외국인과 함께 다이빙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3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레스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최우선 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모든 레스큐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이라든지 경찰들이라든지 군인들처럼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존경심을 보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웅이 될 필요 없고 안타깝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위축되거나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20m, 30m, 40m까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구할 일은 아예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깊이 잠수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사고가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같이 다이빙하는 사람들을 15초에 한 번씩 쳐다보는 거, 수면에 가까울 때
언제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과 멀리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수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코스트가드에게, 경찰에게, 제3자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함으로써 여러분의 버디, 여러분의 동료 다이버를 지킬 수 있는 것. 요것만 있어도 여러분은 최고의 버디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이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다이빙에 대한 내용, 또 버디에 대한 내용, 레스큐에 대한 내용,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아름다운 로타 바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